서울 공군 부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병사가 부사관에게 빨래도 시키고 음료수도 배달시키고 그랬다고 하는데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감찰이나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결과를 보면은 알겠지만 그런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공군 부대인데요. 새로 들어온 병사가 아주 큰 회사의 부회장 아들이랍니다. 그런데 생활관 1인실을 쓰고 마음대로 외출하고 심지어 부사관이 빨래도 해주고 물 배달도 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현재까지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몇 가지 좀 미심쩍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사실을 조사해서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 처벌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정혁진 변호사, 공군 출신? 저는 육군 출신 병이었는데요. 예. 저희 동기 중에 예. 그 별명이 밤중인 사람이 있었어요. 밤중? 한밤중. 예. 집안에 별이 너무 많다고. 아, 그래서 한밤. 뭐 별이 예. 뭐 한 10개인지 몇 개인지 그렇게 밤중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뭐 보직을 갖다가 행정병 갔다가 뭐 벌써 뭐 한 30년 전 일인가 그런데 그랬는데도 이런 일은 못 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나갔다. 더군다나 아무리 그 부사관이 뭐 하사든 중사든 있겠지만 부사관이 일개 병사한테 이런 심부름 같은 거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예. 군형법을 꼼꼼하게 지금 따져봤는데 네. 군형법에 이러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아예 상정도 못했거든요. 부사관이 병사한테 가혹행위를 한 경우는 뭐 있을 수가 있지만. 네, 그다음에 이제 항명하거나 이럴 때 예. 엄격하게 처벌을 갖다가 하는데 걸릴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군형법상에 예. 79조에 무단 이탈죄 있거든요. 네. 뭐 자기 허락 안 받고 마음대로 나갔다 왔다 했으니까 무단 이탈죄는 될 것 같은데 나머지 거는 정말로 황당한 형법에도 군형법에도 그 규정이 없을 정도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기환 평론가 일단 뭐 지금 뭐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나와봐야 알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 두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엄청나게 큰 뭐 재벌 뭐 부회장 아들이라고 하니까 돈의 힘으로 뭐 이렇게 했을 수 있다는 거 하나, 아니면은 부사관보다 더 높은 상급자가 지시했으니까 따랐을 경우 하나, 뭐 이런 거 말고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공군 지금 뭐 감사를 진행 중이니까요. 있는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한번 좀 밝혀보라고 좀 얘기하고 싶고요. 저는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이럴 수는 있겠죠. 어머니가 이제 계속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하고. 그런데 바깥에서 빨래방에서 빨래한 것을 찾아오게 하고 또는 물을 사다가 갖다 주었다. 그러면 지금 보도된 내용으로는 이 일반 병사가 하사관에게 지시를 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바깥에 나갔다가 찾아서 갖다 준 것이냐. 물론 이것도 크게 보면은 뭐 결국 지시다라고 하면 할 수 있지만 저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워낙 이제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서 예. 이런 것은 진실이 나오기 전까지 예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일단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일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공군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상상 초월인데 저는 오히려 여론을 의식하지 말고 우리가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난 뒤에 좀 더 논평을 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비판과 또는 좀 대책을 모색하더라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도된 내용만으로 보고 특히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던 그렇게 당했다고 하는 하사관의 얘기만으로 전체를 이해하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조금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당한 말씀이죠. 지당한 말씀인데 지금 왜 이걸 다루게 됐냐면 이 의혹이 나온 지가 불거진 지가 며칠 됐어요.
근데 일단 공군에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성철 소장. 네. 지금 만약에 그랬다면 이 사병 지금 안에서 철저하게 조사받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휴가 중이라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뭐냐면요. 군대 내 자정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다라는 겁니다. 당초에 올해 초에 이 상급부대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그냥 단순한 경고 조치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이러이러한 일들이 지금 뭐 고발됐다, 제보가 들어왔다라는 것 때문에 그 제보한 사람들도 지금 밝혀졌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이런 상황들이 과연 군대 내에서의 저런 비리 문제라든지 이런 상급자들의 갑질 문제가 해소될 것이냐. 이것은요, 정말 그 자정 기능이 상실됐다라는 그 근본적인 부분부터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엄중하게 조사해가지고 엄중 처벌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영희 변호사, 아무리 그 아버지가 힘이 세고 돈이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일은 상상하기 힘들어요. 정말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무슨 신용평가 회사의 회사의 부회장이라고 그랬다는데 그렇게 높으신 분인지 제가 잘 몰랐는데 뭐좀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네요. 이 책임도 지고. 근데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사의 표명을 했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번에 그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상임위 선출 표결 강요한 데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면서 사의 표명을 공군 했다는 이야기다 갑자기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여러 가지 벌어진다. 그 예. 말을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하나 좀 아까 말하려도 말았는데요. 지금 휴가 중이어서 수사를 지금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휴가 중이어서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찰 조사를 정상 진행 중이라고 지금 군에서 밝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휴가 중인 사람은 저는 군인이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조사를 못합니까? 이렇게 들어오라고 해서? 할 수 있죠. 그다음에 그쵸?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근데 왜 여기서 전화 같은 걸로 조사를 진행할까요? 그것도 이상하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제가 국방부에서도 변호사를 해봤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실은 장군이나 대령이나 이렇게 계급이 높은 사람이 지시를 하면 그게 먹혔는데 네. 지금은 그 힘의 원천이 돈으로 바뀐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많이 주면서 이 친구가 그 뭐 얼마를 갖다가 줄 테니까 이걸 갖다가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게 그냥 개인적인 추측인데요. 더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조금만 이제 보태면요. 지금 이제 아버지가 뭐 직장이 어딘지 인터넷 보면 다 나오거든요. 네. 뭐 신용정보 그룹의 부회장이라고 하니 당사자가 좀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당사자의 발언이 전혀 나오지 않고 또 부모가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처럼 뭔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좀 밝혀져서 논평해야 된다는 쪽도 있지만 또 당사자가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이 모든 것이 사실인 것처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뭐 억울한 게 있든 아니면 실제적 진실이 무엇이든 좀 적극적으로 지금 밝힐 시점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조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믿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라서요. 일단 1인 실을 쓰고 그랬다는 것은 이 문제의 사병이 몸에 뭐 피부병이 심하고 뭐 그래서 같이 생활하기 힘들기도 하고 성격적으로도 좀 뭐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노영희 변호사께서 국회 상황을 잠깐 얘기하셨는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장성철 소장. 네. 지금 원내대표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의총장에 나오면서 바로 사퇴 발언을 했고 의총장에서 그래서 의원들이 만류했답니다. 근데 현재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 의장 두 분 다 자리 비우고 지금 연락이 안 된다는 상황이랍니다. 정견 평론가 만약에 지금 사의 표명을 했다고 한다면 추가 협상 당분간 좀 어렵지 않겠어요? 뭐 오늘은 이제 저렇게 정치적 행위를 뭐 표시하는 것이 뭐 맞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끝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이제 출발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실제로 우리가 냉정하게 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국민들이 법사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상임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매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다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미래통합당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또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독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할
지금 저는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힘이 작동하는 원리에 대한 인정, 거기에 절묘한 협상력을 발휘해서 뭔가 이 상황을 좀 풀어나가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뭐 사퇴를 하면서 내가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정치적인 그런 좀 행위로 끝이 났으면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성철 소장, 혹시 말이죠. 지금 이렇게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배경에 일부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해찬 당대표의 오랜 구원도 한 몫을 한다, 이런 누가 글도 썼던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너무 그런 정략적인 분석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여당이 지금 어쨌든 총선 177석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른 책임 정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다른 상임위원장 통합당이 가져오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